안녕하세요. 경영편입생물 강사 이동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2026학년도 이제 편입 준비를 하기 위해서 2025년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커리큘럼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저도 사실 이제 경영 편입에 와서 이제 의학학 편입뿐만 아니라 이제 연고대 편입 함께 이제 강의를 한 지가 이제 올해 차로 이제 벌써 4년 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커리큘럼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었고, 저도 뭐랄까 자신감을 가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고, 요렇게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이제 원하는 이제 편입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대략 요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저도 이제 약간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커리큘럼이 이제 작년이랑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요. 제 생각에도 앞으로도 엄청나게 막 변화되거나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안정화되어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김영 홈페이지에 이제 접속을 하셔서 강사별로다가 이제 커리큘럼을 좀 비교해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요런 용어들을 키워드로 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키워드는 이제 학원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해놓고 있는 키워드이고요.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시면은 상세한 내용이 어떠한지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영상은 이제 인강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인강 커리큘럼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어떤 날짜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강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과정을 1월 달에 하시는 분도 있고 5월 달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할 수가 있을 거예요. 대신에 이제 또 나는 비록 인강이지만 1년 전체 커리를 현강에 맞춰서 진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서 현강에서는 몇 월 달에 이렇게 수업을 한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기초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이제 특정 대학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공계열 출신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래 배리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걷는 학교가 아주 간혹 의학 편입에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비록 비전공이라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상위권 이공계열이나 아니면은 의학학 계열에 편입을 도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현강이나 인강 쪽에서도 비전공인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문의를 많이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갑자기 이제 대학 생물학을 공부를 시작하시게 되면은 뭐랄까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기초 입문 강좌가 되시겠습니다. 자, 일단 요 교재는 제가 이제 작년에 만든 것을 올해도 동일하게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 개정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요 교재를 그대로 쓰시는 것이고, 자, 강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이미 완강된 촬영이나 이제 올해 새롭게 촬영하고 있는 강좌나 동일한 교재를 가지고 동일하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현강에 대한 진도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은 올해 걸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좀 더 빨리 요 과정을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는 빨리빨리 진도가 나가고 싶다 하시면은 작년에 완강된 강좌를 들으셔도 상관없으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의대를 지원한다, 내가 약대를 지원한다, 그런 건 이슈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저스트 그냥 지금 내가 이 편입에 도전을 하고 싶은데 나는 비전공이다. 비전공이라는 걸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제 문과, 예체능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이공계 쪽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생물과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건축공학과다, 예를 들어서 토목공학과다, 기계공학과다, 전기, 전자, 공학부이다, 이런 것들도 약간 비전공으로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쌤이 저는 생물 관련 학과는 아니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화학과인데요. 화학과 관련되는 어떠한 전공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의학학 계열을 지원하고 싶은데요. 이런 분들은 사실 이제 요 수업을 굳이 안 들으시고 바로 필수 이론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이제 이 편입생물에 대한 기초는 다른 강사분들의 기초생물하고는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기초생물을 강의하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원 강사들이. 첫 번째는 일반 생물학에서 다루는 중요한 개념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이런 스타일의 기초 강좌가 있고요. 제가 준비한 강좌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그런 게 좀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전반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한번 훑어봤다. 그렇게 해서 2달을 보냈다. 좀 냉정히 얘기하면 저는 얻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10수년간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비전공자들이 대학 생물을 공부하면서 힘들어하는 내용은 나 생물을 공부하러 왔어. 그나마 생물은 비전공이라도 공부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나는 얘기를 들었어. 하고 딱 앉았는데
앞부분의 대부분 내용이 뭐냐면 화학 내용이에요, 우리 학생들. 정확히 얘기하면은 기초 생화학 파트가 되시겠습니다.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화학 분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화학적 지식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물학에서는 앞쪽 파트를 상당 부분 화학으로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또 제가 화학 강사님이 얘기하는 수준으로다가 수업을 하려면 앞쪽 강의라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여러분들. 필수 이론에서는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화학을 알고 있다라는 베이스로 제가 진도를 나가고요. 요 교재는 그 기초 생화학 파트를 그대로 발라내서 정말 이 학생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을 전제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내용은 생물학에 대한 진입장벽을 뽀수게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수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내가 화학적인 언어에 대해서 어색하다 하시는 학생들은 이 수업을 빨리 들으시고 필수 이론으로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어차피 인강을 듣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수업을 들으면서 필수 이론, 물론 동시에 한다기보다는 요 수업을 먼저 듣기 시작하면서 한 절반 정도 나갔을 때 필수이론을 동시에 들으면 좀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필수이론을 정복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기본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자나 분자, 공유결합과 공유결합이 아닌 것들에 대한 화학적인 내용, 산화, 환원, 일반화학처럼 깊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산화, 환원에 대한 간단한 정의, 산화제, 환원제 이런 말이 나는 거부감이 없다. 산염기에 대해서도 일반화학에서 얘기하는 아주 복잡한 산염기 이론이 아니라 내가 기본적으로 산의 정의가 뭐다, 염기의 정의가 뭐다, pH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계산할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내가 버퍼, 완충작용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 라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럼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간단한 단어적인 의미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이 수업을 듣지 아니하시고 바로 필수이론으로 넘어가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필수이론 수업 시간에 이 기초생활 파트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신에 눈높이가 다르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좌의 양은 굉장히 작습니다, 여러분들. 현강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해요. 그럼 현강 기준으로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한다는 것은 2달 과정으로 8번 학생들을 만든다는 소리고요. 이것을 인강으로 환산하게 되면 24강짜리 수업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따라서 이 과정을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여유를 가지시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토익을 같이 준비하고 있다거나 화학을 같이 공부하고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면서 1, 2월을 보내신다거나 아니면 필수이론과 함께 진행을 하면서 조금 빨리빨리 진도를 보내본다거나 이런 방법을 추천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은 쉽다라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들.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어느 순간 학원에서는 뭔가 기본이라는 게 쉬운 내용이고 뭔가 이것이 첫 번째 스텝이다라는 이미지를 가지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편입생물에서 기본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합격을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좀 기본이론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아요. 필수이론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기명 편입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랑 병행할 수 있는 문제집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지금 벌써 이제 개정판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계시는데, 자, 교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에 이제 있었던 그 새빨간 표지를 가지고 있던 교재를 벌써 사용한 지가 제가 3년째가 되고 있어요. 따라서 물론 이제 개정을 하는 거는 저도 귀찮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교재에 있었던 이렇게 오타 같은 것들, 제가 봤을 때 좀 문장이 매끄럽지 않아서 조금 불만이었던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생물은 그림이 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림 같은 거에도 약간의 오류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그 다음에 사실 여러분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교재 내부에 들어갔을 때 어떤 편집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이제 개정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면은 내용적으로 달라진 건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언제 내용이 달라지느냐면은 캠벨 생명과학 교재가 지금 12판이 우리나라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먼저 미국에서 먼저 출판이 되고요, 여러분들. 시간이 약간 길게는 6개월 정도 텀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 출판이 되게 되는데, 만약에 캠벨 생명과학 교재가 13판이 나왔다. 그러면은 진심으로 교재가 개정되고 여러분들도 반드시 개정된 교재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내용에서는 달라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의하는 강사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기반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바꾸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따라서 이제 이 교재를 굳이 사고 싶지 않다. 나는 작년에 교재를 이미 샀고 올해 이러저러한 이유로 재도전을 하게 된다 하시는 분들은 기존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셔도 되고요. 따라서 기존 교재를 또 이용하시는 분들은 굳이
올해 촬영되고 있는 강좌를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기존 교재를 쓰실 분들은 작년에 완강된 필수 이론을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올해 수업을 따라가시는 분들은 올해 교재를 쓰시면 됩니다. 다만 이것을 믹스하는 것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집 과정에서 페이지가 좀 변하겠죠. 제가 수업 중에는 교재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236페이지를 펼치세요.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이 보이시죠? 그 밑에 있는 문장이 보이시죠? 라고 막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집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작년 교재 236페이지를 펼치고 있는데 내가 얘기하는 내용이 없어. 좀 짜증날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 그래서 작년 교재를 쓰실 분들은 작년에 완강된 수업을, 올해 교재를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올해 수업을, 본질적으로 내용의 차이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필수이론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를 한 번만 더 강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상위권 이공계열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막 의학학 계열이라 하더라도 누가 뭐라 해도 생물학의 기본은 일반 생물학, 편입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교재가 캠벨 생명과학이에요. 그 교재를 기반으로 해서 일반 생물학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필수이론 파트 1, 2, 3가 되시겠습니다. 가장 양이 많고요, 여러분들. 가장 핵심 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강의는 정말 모든 어떤 분야를 지원하는 학생이건 간에 무조건적으로 마스터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강좌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인강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저런 이제 타임 스케줄이 중요하실 텐데, 제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드리면, 어쨌건 내가 이제 1월달이건 3월달이건 2025년에 좀 상반기에 시작을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목표를 여름방학, 보통 7, 8월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 7, 8월이 되기 전에 끝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사실 인강을 공부하다 보면 약간 미뤄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다 하시더라도 가급적 8월 안에는 끝내시는 것을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파트 3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작점이 누구나 1월, 3월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7월 달에 시작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7월 달에 시작하는 학생들이 만약에 초시일 경우라면은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초시분들은 7월에 만약에 시작을 했을 때 요거를 1, 2, 3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거의 연말일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연말이 되었을 때는 그때 되면 이제 시간이 거의 없으니까 기출 정도만 추가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내가 마음이 급하다 하더라도 요거를 그냥 수박 겉핥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동안 이도저도 안 돼요, 여러분들. 죽도 밥도 안 되니까. 하반기에 시작하실 분들은 일단 제일 중요한 목표를 요 교재에 대한 내용을 마스터를 하면서 빨리빨리 내가 기출을 추가하면서 시험을 대비하겠다. 요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중간하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파트 1, 2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일단 내가 파트 1, 2, 3를 모두 다 끝내면 이상적이지만 그게 좀 힘들다. 예를 들어서 5월쯤에 시작한다거나 상반기에 시작했지만 조금 시간이 많이 밀렸어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1, 2를 먼저 끝내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3는 식생 문제입니다. 식생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때 하셔도 괜찮기 때문에 식생 문제 같은 경우 파트 3 같은 경우를 보통 9월 이후에 미룬다고 하시더라도 1, 2 정도까지는 아무리 늦어도 7, 8월 안에 끝내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출판이 된 교재입니다. 사실 요거에 대한 개정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요 개정판은 문제가 바뀌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오류를 수정하고 가장 중요한 거, 많은 학생들이 요구했었던 모든 문제, 여러분들 1965개 문제에 대한 해설을 다 만들었어요. 사실 저는 이 교재의 해설을 안 만든 이유가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좀 억울한데요. 이 문제집은 정말 기본 문제지예요, 여러분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필수 이론을 공부하면서 저랑 같이 데일리 퀴즈 풀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수준의 문제의 양을 엄청나게 늘려놓은 거야. 따라서 이제 문제를 이용해서 복습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했던 것이었고, 약간 모르는 것들은 가볍게 책을 찾아보는 방법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학생들이 해설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요 교재 같은 경우에는 아마 2월 달에 이제 다시 개정판이 출간이 될 것인데요, 여러분들. 2월 달에 출판되는 개정판은 요 교재의 이제 두께가 엄청 두껍습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겠죠. 해설이 무려 1965문제에 대해서 들어가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대신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1965문제에 대한 해설 강좌를 촬영할 필요는 제가 없겠죠. 여러분들도 인강으로 넉넉고 600문제다, 800문제다, 1000문제다 하는 거 그 의미도 없는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인강에 의존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따라서 저는 강의는 촬영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해설을 보면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
궁금한 거는 당연히 Q&A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저는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방금 그 7, 8월 얘기를 왜 했냐면은 현강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1월이나 이제 3월 달에 시작한 학생들이 현강에서는 보통 이제 6월 말쯤에 강사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주관하는 좀 1대1 대면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때 뭘 결정하느냐면은 자, 네가 이제 어쨌든 상반기 공부를 해봤는데 네가 처음에 편입을 시작할 때하고 지금 분명히 마음이 다를 거다. 대부분 학생들이 끄떡끄떡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타이밍에서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뭐 스펙적 요소, 네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뭐 생물화학에 대한 베이스, 네가 원하는 꿈 이런 것을 모두 모아서 약간의 진학 진도를 하게 되어요. 그래서 물론 최종적인 진학 지도는 이제 11월 달에 하게 됩니다만 7, 8월 달에는 이제 뭐가 핵심이냐면은 네가 이 수업을 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판단해 줍니다. 왜냐면 저 수업은 어떤 학생이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자 내가 요런 대학을 쓰겠습니다 하면 안 들어도 되는 경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수업은 그냥 아무렇게나 무개념으로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지원하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의학학 계열이겠죠. 상위권 이공계열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이제 연고 중이 상위권 이공계열을 준비하시는 학생들은 이론은 아까 전에 필수 이론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학학 계열, 그 의학학 계열 중에서 구체적으로 네가 어느 학교를 지원에 따라서 이제 들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인강 보시는 분들도 그때쯤 타이밍이 되어서 Q&A 게시판에 본인이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를 질문 주시면 마찬가지로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마 요 교재는 이제 약간의 마이너한 개정을 제가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은 그냥 책을 또 바꿔서 학생들을 혼란시키기보다는 개정이라기보다는 개념 추가일 텐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개념을 추가하는 거는 이제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프린트로 그냥 조금 추가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상위권 이공계열이 빠졌습니다, 우리 학생들. 필수론에 대한 수준, 필수론을 수강했거나 그 수준에 대한 공부를 했다라는 것은 반드시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거 전제하고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영역들, 물론 이제 의학학 계열에서는 이제 위에 있는 세 가지가 좀 더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뭐 단국대예요. 그죠?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 뭐랄까 그 학교에 대한 시험의 스타일, 성격 같은 것이 조금 이제 일반화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들을 공부한다. 전공 생물학을 공부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강 기준으로는 여름방학 기간인 7, 8월에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강 보시는 분들도 아까 전에 제가 필수 이론을 마치는 타이밍이 앞쪽에 7, 8월 전일 경우에가 가장 나이스하다. 바로 전공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조금 밀리게 된다 하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9, 10월 달에 듣는 학생도 있습니다. 글쎄 11월, 12월은 조금 심리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그지? 11월, 12월은 너무 파이널이라서 가급적이면은 7, 8, 9, 10월에 수업을 듣는 것을 추천드리고 재도전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도전 학생들은 사실 일반 생물학 수준은 자습이 가능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서 안타깝게 떨어지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7월 달에 전공 생물학으로 바로 진입하는 경우가 실제 현강에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강 보시는 분들도 전공을부터 내가 한번 학원 수업을 듣는 게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반기 동안에는 필수 이론을 뭐 자습을 한다거나 인강을 이용해서 빠르게 진도를 나간다거나 뭐 이런 전략을 또 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필수엔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주황색 교재로 만들었던 그 교재가 이제 이 두 내용이 합쳐져 있어요. 솔직히 조금 후회가 되는 게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MDP에 대한 선별이 굳이 필요 없는 학생들한테 굳이 저런 문제를 풀게 해서 고통과 혼란만 준 게 아닌가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올해는 이걸 완전히 쪼개버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다양한 니즈가 있는데 그거를 최대한 제가 맞춰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이제 굳이 MDP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는 학교가 아닌 경우에는 굳이 이거 미련 가지지 마세요. 막 주변에서 혹은 막 정체불명에 대한 소문에서 뭐 MDP가 필요하다더라라는 말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일부 대학이 아니면은 MDP 기출 선별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수 이론이 끝난 상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너무 많은 방대한 양이 머릿속에 많이 휘발되어 있다는 소리죠. 그거를 복습하는 관점으로서 이제 OX에 대한 생물학 개념을 막 수천 개일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OX라는 이제 이런 강좌 따로.
그 다음에 이제 MDP 기출 선별을 따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도의 또 OT를 다시 촬영을 할 건데요. 요런 학생들, 요런 대학을 지원한 학생들은 반드시 들으세요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진도가 나가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 전공 생물을 공부하다 보면은 일반 생물학이 까먹어질 수가 있거든. 전공 생물을 공부하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OX 한번 복습해 보시는 이런 거 추천드리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7, 8월, 9, 10월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 좋겠다. 아까 전에 제가 이제 7월에 시작한 학생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7월에 시작한 학생들은 어쨌건 간에 6개월 동안에 화끈하게 준비해서 한번 이제 결정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뭐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학생들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커리를 모두 탈 수는 없어요. 그죠? 물리적으로 안 되니까. 그럼 이제 학생들이 그런 질문하면 난 딱 뭐라고 해주느냐면은 너는 딱 눈 감고 필수로 나오고 기출 엔제를 기본적으로 한다라고 마음을 먹어라. 다른 거는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자. 필수로 나오고 기출 엔제가 끝나기 전에는 굳이 다른 거에 욕심을 부리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공부의 기본 오브 기본입니다. 어떠한 대한민국의 시험이건 기출을 공부하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어쨌든 의학학 계열은 최근 3년 동안의 김영 편입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양질의 문제들이 막 복원되고 있는 지금 시점이잖아요. 조금씩 문제가 복원되고 조금씩 베일에 쌓여 있었던 편입 시험의 신비가 풀리기 시작하고요. 지금 굉장히 좋은 시점이에요, 여러분들. 기출만큼은 절대로 작년 강좌 들으시면 안 돼요. 간혹가다 그런 질문 하시는데 정신을 차려. 매년 새로운 문제가 업데이트되는 거야. 기존에 정말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불과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막 출처도 뭐 엉망진창이고 막 2000년대 초반이고 막 말도 안 되는 최신의 학교의 기출을 전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걸로 공부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따끈따끈한 기출을 매년 누적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매년 재도전을 하건 3수건, 4수건, 5수건 무조건 개정판을 이용하시고 무조건 세 강좌를 들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생물학 범위의 범주에 대한 내용과 전공에 대한 범주로 나눠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것을 골라서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사실 뭐 파이널은 특별한 건 없을 수 있습니다. 파이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의고사가 기본이겠죠. 뭐 지금 사실 제가 촬영하는 시점은 2025학년도의 의학학 편입의 합격생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시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제가 조금 지금 올해 상반기에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 조금 기분이 좋은 거는 몇몇 문제가 많이 적중을 좀 했었습니다.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동윤이가 창조한 문제가 우연찮게 적중되었다. 양심상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십수년을 MDP뿐만 아니라 편입, 소위 얘기하는 성인시장에 강의를 하면서 다양한 소스를 저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 다양한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모의고사를 만듭니다. 그러면 실제로 대학에서 문제를 만드시는 교수님들도 저랑 비슷한 소스를 본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알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물론 우연이죠, 여러분들. 저는 뭐 행운이죠. 여러분들에게도 행운인 것이고, 상당히 똑같은 자료, 똑같은 주제 이런 것들이 적중이 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모의고사를 보는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어쨌건 학원에서 매년 통계자료를 내게 되면 모의고사에서 요 정도 바운더리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다관왕을 차지하고, 요 정도 바운더리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최소 자신이 원하는 학교 하나 정도는 합격을 하는구나, 요 정도는 조금 힘들구나라는 나름의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이 모의고사라는 것이 비록 적중이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실제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하고 많이 다르다 할지라도 왜 모의고사를 봐야 되느냐? 본인의 위치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높은 신뢰도로 매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왜 하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돌고 돌아 다시 일반 생물학인 거야. 여러분들이 필수 이론을 상반기 동안 이거 어쨌든 간에 뭐 여름쯤 이거 열심히 했다 이거야? 특히 의학학 계열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이후에는 전공에 막 파묻히게 되어요. 머릿속에 휘발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고 중위를 준비하시는 분들 조금 더 콕 집어서 연대 고대는 이 교재에 있는 구체적인 탐구, 사례, 단원별 문제를 그대로 베끼는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하반기가 되었을 때는 막상 캠벨 책에 있는 본론이나 제 필수이론 교재를 솔직히 보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마지막에 한번 잡아줘야 된다. 따라서 이제 이것도 어찌 보면 파이널의 의미, 약간 적중을 원하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 교재에 있는 어떠한 사례가 그대로 연대나 고대나 중앙대나 기출되는 경우가 매년 있다는 것이죠. 특강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강을 보는 학생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다양한 학교들이 존재하고 학생들의 상황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 들으면 돼. 이런 식의 강좌나 커리큘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맞춤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른쪽을 좀 먼저 보시면은 좀 이상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충북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의대, 약대, 수의대가 전부 서로 다른 시험을 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원광대 같은 경우에도 의대가 있고 약대가 있고 치대가 있잖아요. 똑같은 시험지로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시험을 봅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훨씬 많죠, 여러분들. 충북대는 좀 기괴해요, 여러분들. 충북대 의대는 캠벨 생명과학에다가 레니저 생화를 공부하시오 라고 지정을 합니다. 충북대 수의대는 수의학개론과 생명과학 시사 내용이 시험에 나옵니다. 모든 시험은 영어로 출제됩니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충북대 약대는 세포생물학을 시험에 냅니다. 끝. 물론 지정도서가 있습니다. 연대미래는 굉장히 독특하죠. 연대미래는 이렇게 두 과목을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조금 공부하는 과정이 달라야 되고 추가적으로 공부할 학습이 있는 것이지, 반대로 내가 이 대학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 특강은 들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맞춤식 수업이라는 소리죠. 제가 이제 올해, 요거는 이제 예전부터 제가 수업을 하던 건데, 제가 이제 2024년에 추가했던 것이 양리학 병리학 특강입니다. 그 이전에는 복원이 잘 안 되던 시절에는 베일에 쌓여 있었던 이런 지방사립의과대학이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고난도의 문제를 출제하는 방법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제 저는 알게 되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의대 학생들이 공부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학생들한테 물어봐 버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통상적인 생물학 공부로는 부족한 것이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작년부터 촬영을 시작했고, 뭐 올해도 당연히 똑같이 업데이트가 되어서 수업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명시적으로 이런 것을 항상 기출했던 학교는 이렇게 두 개의 대학이지만 계속 지켜봐야 돼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학생들이 뭐 저는 원광대 우석대 안 쓸 거니까 안 들어도 되죠. 그렇게 안심할 수 없어. 예를 들어 올해 어떤 아이러니한 일이 좀 있었냐면은 양리학 병리학에서 제가 수업한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경희대 기출에 나왔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일반 생물학이나 전공에서 수업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양리학 병리학에서 학생들한테 기출문제로 다뤄줬던 내용이 그대로 경희대 기출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다시 OT를 찍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좀 대학을 늘릴 수도 있으니까 그때 관심을 가지면서 봐주시고요. 요거는 뭐 매년 전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김현 편입에서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많은 양질의 문제들이 복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약대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은근히 한 이제 2, 3년 누적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조금 한번 늘려볼까 하고 있으니까 요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학교별 기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시험을 앞두고 며칠 전에 마지막으로 뭘 한번 해볼까를 요걸 보통 많이 추천을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판에 12월쯤에 이제 내가 특정 대학을 하기 전에 요런 수업을 한번 듣고 가는 게 좋다. 기본적으로 정리를 보시면은 내가 지금 목표는 난 딱히 의학학 계열이 아닙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상위권 이공계열을 지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쓰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뭐 저는 예를 들어서 지방 거점 국립대학 예를 들어서 강원대가 대표적일 것 같아요. 강원대의 시험 스타일이나 사실 연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시험 스타일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직업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세세하긴 하지만 주로 일반 생물학이 위주인 학교라면은 지금 보시는 이런 내용들 전공이 빠져 있다라는 거, 전공이 빠져 있다라는 것에 눈여겨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캠벨 생명과학 수준에 대해서 완성도가 얼마냐가 합격에 대한 당락을 결정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의학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원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로 현강에서는 보통 학생들에게 합격 확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가급적 다양한 학교를 써야 된다라는 식으로 많이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걸 기반으로 하자면은 물론 힘든 건 맞지만 여러분들 당장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이제 막 또 김영 편입에 합격자 인터뷰가 올라오잖아. 나중에 그거 봐봐. 여러분들이 보통 보시는 다관학 내지는 좋은 학교 합격한 학생 중에서
그 대학만 쓴 학생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따라서 이제 내가 학교에서 어떤 시험 문제를 만나는 것이 도저히 예상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비록 힘들지만 거의 풀커리를 타면 탈수록 여러분들 합격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매년, 이거는 강사가 우기는 게 아니지, 얘들아. 매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일단 우리 학생들이 이제 굳은 마음을 먹고, 편입은 사실 시작하기 전에 고민이 많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고민하면 안 돼. 이건 제발 좀 부탁을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시작하기 전에는 정말 다양한 얘기를 들어보세요. 학원에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이 학원도 가보시고, 저 학원도 가보시고, 인터넷 카페에 있는 글도 봐보시고, 합격생 얘기도 들어보시고, 반대로 실패한 학생들의 얘기도 들어보시고, 알겠죠? 그죠? 충분히 고민하시고 선택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에 특정 뭐 강사의 OT나 뭐 맛보기 영상 다 보세요. 여러분들 그 시간 얼마 걸리지 않잖아.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믿음이 가는 강사를 한번 골라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한번 선택했으면 뒤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따라서 이제 당연히 뭐 저를 포함해서 모든 학원 강사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 특히나 기출은 편입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논란이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 교재에서는 맞다 그러는데 저 교재에서는 틀리다 그러고, 학생들이 막 개인적으로 뭐 스터디를 한다거나 뭐 인터넷 쪽에서나 이럴 때 좀 혼돈되는 학원 강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아주 명쾌하게 좀 해법을 줘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보다도 기말 편입에서 먼저 그거를 했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내 생각이 이러니까 내 말이 맞는 거야 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저는 할 수 있는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야, 봐라. 이런 자료를 봐라.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니? 라는 식으로 저는 항상 설득을 시켜드립니다. 제가 아까 전에 뭐 합격생 얘기도 들어보시고, 실패자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시오.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여러분들이 도착해야 되는 것은 합격이니까 합격한 학생들의 얘기에 좀 더 귀를 많이 열어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보통 이제 뭐 여기저기에서, 그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의대에 합격했어. 그 학생은 이제 의대 가겠지. 엄청 바쁘겠지. 소위 얘기하는 뭐 인터넷에서 글 쓸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 그치? 요 정도로만 얘기해보자.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 것 같아. 따라서 합격생 주변에 이제 없으면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또 요즘 보면 개인적으로, 그죠? 김혁편이고 아무 관련 없이, 합격한 학생이 자기 개인적인 브이로그도 찍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많이 보세요, 여러분들. 최대한 많이 정보를 들으시고, 합격생들이 추천하는 강사의 수업을 들으시는 것을 한 번 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뭐랄까, 자기 홍보를 잘 못하는 강사예요. 결론적으로 이 페이지는 나를 홍보하려고 만들었는데 잘 안 되네요,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우리 학생들의 2026학년도 편입생물의 성공을 다시 한번 기원하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김영편입 Q&A 게시판에, 그러니까 이동윤 찍고 들어오시면은 Q&A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글을 남기시면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